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참 다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남자의 시작은 흙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이란 말이 그 뿌리가 아담합니다. 붉다, 붉은 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는, 아담이 남자지만 남자가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이란 것 속에는 고유명사인데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성을 지칭한 단어도 존재합니다만 남자의 뿌리는 흙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뿌리는 남자의 갈빗대입니다. 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 때 하와가 항상 몰래 세봤다고 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혹시 하나님이 몰래 또 빼서 딴 년을 만들지 않았을까? 예,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자 여자가 참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뭐 대부분 기독교인은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진화심리학.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동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원시인들은. 그러니까 사냥을 해오고 먹을 것을 구해와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일단 보호를 해줘야죠. 가족을. 예, 들짐승이나 여러 가지 위협에서, 적의 위험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은 보호가 1번이었고, 두 번째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즉 사냥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외향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사냥하는데 공감이 필요합니까? 사냥하는 데는 공격성과 명령만 필요하지 사냥할 때 무슨 공감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이라면 그 집안을 또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기를 돌보다 보니까 남자에 비해서는 공감 능력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왜? 아기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남녀의 차이가 그때부터 참 어떤 같은 인간이지만 남녀의 차이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외국에서 그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제가 해드린 자매가 있는데 그 남편도 외국인이세요. 이게 제가 대화를 하다가 참 남녀의 심리는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존 그레이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그 책은 나중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획일적이다. 그런 게 어딨냐.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 책 자체가 창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책을 읽어보고 비판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럴 만한 가치는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참 충격과 도전과 새로운 어떤 지평이 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서. 그 이후에 몇십 종류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그 분노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 여자가 분노할 때 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받는다고 하잖아요. 화가 나면 이게 열이 오히려 올라와요. 그리고 전두엽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 색깔을 찍어보면 적색입니다. 붉은색이 되게 남녀 다 붉은색입니다. 예, 달아오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는 이게 달아오르게 되면 뇌의 두 군데가 거의 마비가 됩니다. 뭐 대학 교수건 뭐 박사건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신부님이라고 하더라도,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분노하게 되면 남자들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마비가 됩니다. 첫 번째, 언어 부위입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싸우면은 버벅거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논리 있게.
그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하죠? 정말 잘못된 짓을 할 때가 있죠. 주먹이 나갑니다. 힘을 행사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으로, 혹은 뭐 어떤 벽을 때리는 행동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분노가 나올 때 분노를 논리 있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언어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버벅거려, 버벅. 네.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거 말이야. 그거. 그 뭐야. 그거. 이러면서 말 못하죠. 두 번째 마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력입니다. 남자들은 화가 나면요, 기억력 부위가 또 이게 차단돼 버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면 기억력 부위와 언어 부위가 마비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이라든지 연인 간에 싸울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남자가 1시간만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걷다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뇌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또 반대예요. 분노할 때 보니까 남자가 정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말을 잘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착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요, 그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됐고, 내 마음이 어땠고, 너는 어땠고, 와, 말 정말 잘하는 상황이 됩니다. 남자들이 보기에 참 감탄을 만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그거 기억 못해? 2017년 4월 28일 날 당신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남자들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 28년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남자들은 화가 나면은요, 이게 뇌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마음이 좋아서 자기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 때가 있잖아요, 여자 쪽에서. 그러면 이제 한 30분 지나서 이제 아내가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가 밥 먹자. 이런 경우가 있나, 남자가 안 먹어. 먼저 가서 혼자 먹어. 뭐 삐졌어요? 안 삐졌어. 삐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주로? 남자들 뇌는요, 이게 아내가 혹은 여자가 화해를 하자고 제안할 때도 이 뇌를 조사해 보니까 이 화난 기운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지나야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성들은 40분 아닙니다. 10분 만에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쪼잔한 남자라 볼 수 있겠죠. 난 풀었는데 넌 왜 남자인데 못 푸냐. 그게 아니라 이 뇌의 이 가라앉는 속도가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그 말이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남녀가 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절대 그 폭언, 뭐 극단적인 뭐 말, 뭐 끝내자, 뭐 이혼하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홧김에 말은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한 말은 말을 차라리 하세요. 이거 홧김에 하는 말인데 나중에 내가 후회할 말인데 말을 하세요. 차라리 전제를 붙이고. 그러나 분명히 홧김에 한 말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나갔다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1시간만 나갔다 오세요. 싸우지 말고. 그 아내하고 뭐가 옳고 그렇다 그렇게 한 자체가 좀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들어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나면요, 머리가 단순해집니다. 자꾸 과거 얘기하고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런 말 하면요, 남편들 하나도 감동받습니다. 와닿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그때 약속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존심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우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틀린 걸 알면서도 우겨요, 계속해서. 왜? 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응? 그래서 남자들은 참 그거 두 짝과, 그것이란 말을 좀 뭐 남자 고안을 말합니다. 그 두 짝과 뭐 존심밖에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가부장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말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싸울 때 특별히.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싸울 때 그런 면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사이가 좋을 때 합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이제 뒷수습을 할 것이냐, 그 어색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말 싸우고 난 다음에 빨리 좀 화해를 하고 다시 기분을 좀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지나치게 어머니한테 혼났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누가 또 혼냈는데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삐진 마음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남자들이. 근데 그런 남자들이 성장하면 또 자기 아내에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새엄마니까. 의식에서는 남편과 아내지만 무의식에서는 새엄마, 새아빠거든요. 서로 간에 배우자라는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뚱한 마음이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성격이 활달한 여자들은 그런 남자 보면 답답하죠.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무시하죠. 무시할 수 있는 남자는 존심이 더 커지니까 모멸감을 느끼면서 더 여자를 이제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뭐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거나 성관계 할 때 막 너무 심하게 아프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공격성을 통해서 자기 남자됨을 과시하는 거죠,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그래 연인들끼리나 부부끼리는요 모든 걸 나누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음속에.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래도 우리가 솔직할 수 있는 부분만큼 솔직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뒤끝이 없게 하자. 가장 뒤끝이 없어야 할 관계가 연인 관계예요, 부부 관계입니다. 저희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뒤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정당한 뒤끝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남녀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면서 이게 신뢰가 깨어집니다. 네. 사랑이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깨어진 다음에 깨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네. 신뢰가 깨어지니까 사랑이 깨어지는 거지, 순서가 사랑이 깨어지니까 신뢰가 깨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신뢰가 깨어지니까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는 어떻게 깨느냐? 한 번이, 물론 외도를 해서 한 번에 깰 수 있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냐면 서서히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균열을 만들어서 신뢰를 깨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좀 주의하셔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싸우지 말고. 정말 너무 싸우는 부부를 보면은 왜 결혼을 할까? 응? 옳다 그러다 너무 그런 쪽에 올인하는 부부들은요 이미 참 슬픈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오라봤자 뭘 얻겠습니까?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이겨먹어서 좋겠습니까? 옳은 게 좋은 것입니까? 행복한 게 좋은 것입니까?